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14강입니다. 오늘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지난 13강까지 전자소송으로 하는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에 관련한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지난 13강은 특히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는요, 이 교재 갖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데요. 경매시장의 틈새시장, 완전히 소액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분경매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특히 경매 초보자분들은요, 일반적인 지분 물건 말고 일반적인 부동산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갖고는 더 이상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경쟁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싸게 매수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분경매에서 특수물건 중에 특수물건, 지분경매 중에 지분경매 물건을 공부하시게 되면요. 소송 실무에 관한 기술, 또 살아있는 이러한 그 지분경매의 기술을 낙차로 물건을 처리해 나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하고 천천히 이 교재를 통해 가지고 공부해 나갑니다. 이 교재는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매일경제신문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다음으로 2편이 아마 5월 내로, 5월달 말 내로 지분경매에 관련된 실전 사례로 책이 또 매일경제신문사를 통해 가지고 나올 예정입니다.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오늘 우리 교재 59페이지부터 할 건데요. 이 지난 시간이 바로 지분 100% 매수 전략과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된 전자소송 내용을 계속 공부해 나갔고요. 지분 100% 매수 전략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지분을 사서 나머지 지분권자가 점유했을 때 부동산 가압류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전략을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공부할 내용인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에 관련돼서 공부해 나갈 예정이고요. 오늘 59페이지부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혹시 유튜브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요,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교재를 구입하셔가지고요, 앞에 1강부터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4월 오늘 셋째 주인데요, 오늘까지 14강을 하는 중이니까 1강부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경매, 특히 경공매를 공부하다 보면요, 또 이러한 지분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낯선 용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깊숙이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지분 100% 매수 전략에서 바로 내가 언제든지 나머지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머지 지분을 경매에 내놨을 때 매수에 가더라도 제가 입찰에 참가해가지고 공유자로서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합니다. 청구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법대로 나가시면요, 여러분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통해서 나머지 지분을 매수해 올 수 있는 이러한 전략입니다. 공동 소유를 하는 이러한 그 지분 일부 물건을 경매에 내놓거나 공매에 내놨을 때 지분의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죄송합니다.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청구권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라고 하고요.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청구하면 법원이나 또 이 온비도 공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이러한 제도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입니다.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원하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될 수가 있는데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청구하는 이유는요, 지분이 이 공유자들 말고 나머지 지분들이 제3자에게 낙찰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전부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공유자나 낙찰자 모두 불편하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수익하는 취지로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인정하는 이러한 법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공유자는 우선 매수 신청을 행사하라 그러면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민사 조금 이따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요. 요 뒤에 잠깐 보시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바로 나옵니다. 민사집행법 140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제공하고요. 또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입찰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제3자가 그 나머지 지분을 갖다가 입찰에 성공해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됐을 때 내가 입찰 보증금을 제공하고 바로 이러한 그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옛날에 공유자들이 우선 매수 제도를 악용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싸게 낙찰받기 위해서 우선 매수 신고를 하고 보증금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유찰을 시켜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가져오는 이런 방법들을 악용해 왔는데요. 이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지금은 공유자는 1회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입찰자를 보호하는 이런 우선 매수 신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본인이 입찰을 했는데 그 금액에 낙찰이 됐어요. 제3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가를 하시게 되면요.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죠. 타 공유자가 경매에 나오지 않은 타 지분권자, 타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한다. 그러면 여지까지 열심히 임장도 가고 찾아다니고 분석도 하고 또 입찰에도 참여를 했는데 타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낙찰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런 지분 물건이 한 명이 소유권을 낙찰받을 수 있게 나머지 지분권자가 낙찰받을 수 있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우선 매수 청구권을 매각기일 이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입찰자 있을 때 없을 때로 구분해가지고 입찰자가 있으면 입찰된 가격으로 공유자가 낙찰받게 되고요. 입찰자가 없으면 최저 매각 가격으로 낙찰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더 깊이 있는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가실 분들은요. 우선 매수 청구권이 매각 기일 이전에 제출된 거냐 아닌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 번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법리를 잘 생각하셔서 또 전략을 짜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매수 청구권을 썼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기일에 가격이 더 낮춰질 거라고 생각하고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싼 가격으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찰됐을 때는 최저 가격으로 그냥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입찰 당일날 입찰에 참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매수 청구권을 매각 기일날 행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입찰된 그날 입찰된 가격으로 낙찰받게 됐을 때 매각기일에 항상 참석해가지고요. 똑같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10% 보증금 내고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 입찰자가 있으면은 최고 가격으로 금액으로 낙찰받게 됐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가져오면 되고요. 입찰자가 없다면은 유찰시켜서 20%에서 30% 낮게 진행됐을 때 이런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잘 정리하시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족끼리 또 지인들끼리 친척끼리 또 아니면 타인들끼리 가진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지인이나 친척끼리 이렇게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또 압류, 가압류 같은 이러한 법리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지분의 일부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경매 낙찰받은 이후에 소송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때는
우리가 소송에 대한 이런 그 해결 프로세스를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베트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안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이 바로 소송의 기술입니다.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매수 전략에서 쓸 수 있는 그 법리 중에 하나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송은 결국 압박의 수단으로 써야지 처음부터 합의 도출에 그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소송으로 바로 직행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 전략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협상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협상이다. 합의를 도출해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도 안 될 때 바로 소송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요. 아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60페이지를 보시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는요.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입찰하러 갔을 때 공유자 매수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물건을 낙찰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입찰자 입장에서 또 타 공유자가 되는 거죠. 내가 이럴 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공유 지분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가 또 나 모르는 지인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가족이 아닌 전혀 모르는 타인이 이렇게 그 지분 물건에 들어왔을 때 공유자 상호 간에 이러한 그 유대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 여기 그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죠. 의견 충돌이 생기고 공유부동산이 갑자기 매각이 되거나 임대를 하거나 또 이러한 또 제한사항들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나한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유지분 경매는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가 되는 게 안 좋다. 그래서 법으로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줘가지고 공유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것 때문에 바로 공유자들 간에 경매에 나와도 한 번은 이렇게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자는 입찰날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관이 낙찰자 이름과 최고가 매수 가격을 부르고서요. 매각 종결을 알리기 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 행사를 하겠냐 이런 의사를 말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요. 보증금을 내고 10% 보증금을 제공해야 됩니다. 꼭. 그리고서 그 지분을 타 공유자가 가져가는 이런 제도입니다. 타 공유자, 내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 타 공유자가 행사할 수 있지만은 내가 또 지분자 입장에 있을 때는요. 나머지 지분이 경매에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나머지 지분까지 다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또 활용이 됩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의사는요. 보증금 내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요. 원래 최고가 매수인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최고가 매수 가격을 갖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한 번밖에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일날 참석하는 거로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러한 투자자 우리 이 지분 물건을 투자하는 공유자 우선 투자자에게는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아주 귀찮은 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임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입찰을 위해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우리가 새가 되는 거죠.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기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나가리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짜증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지분 경매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물건에 안 들어오는 비율이 훨씬 높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이 제도를 무서워해가지고 나는 지분 경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제도는 바로 내가 낙찰받은 이후에 타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
오히려 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오늘 제목같이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밴드 보시면은 우리 실전반과 또 특강이 있습니다. 이런 특강이나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제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지만은 우리 이런 그 특강이 3월, 4월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외출 제한 때문에 좀 피해줬죠. 그래서 특강을 계속 연기했었는데 5월 26일 화요일 날 그동안 못했던 특강 2월, 3월, 4월 거의 뭐 3개월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까지 하면 거의 4개월에 가까운데요. 5월 26일 날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이 지분경매의 소송과 협상 기술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이 1일 특강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하는 유튜브보다는 더 깊이 있는 이러한 그 예와 또 가압류,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010-3033-9074 홍범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시고요. 이 교육비가 5만 원입니다. 이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홍범기 사무총장님하고 통화하시면 되고요.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지분경매를 처음 접하신 분이나 지분경매를 더욱 알고 싶고 또 지분경매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이러한 그 실전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실전반 과정은요. 지분경매와 소송과 협상 기술에 관련된 이러한 그 실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실제 물건을 선택하는 요령 또 물건까지도 심지어 찍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오프라인 과정으로 6개월 수강할 수 있고요. 나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하고 또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홍범기 사무총장님을 통해 가지고 상의하시고요. 같이 등록해서 이런 나홀로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또 공유물 분할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가압류 가처분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밴드에서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내용을 잘 들어오셔서 자료들을 보시려고 그러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 찾으셔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필요한 정보 중에 이러한 그 뉴스에 올라온 내용을 잠깐 정보로 올려드렸는데요. 법인형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양도세 또 이러한 그 세금들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법인형 그 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법인에서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빼 가지고요. 이렇게 현금을 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이 돈은 뭐 결국은 다시 가수금 형태로 해가지고 다시 채워 넣겠죠. 횡령하거나 배임 횡령 사기에 걸리지 않게끔 법인 자금을 잘 운영할 텐데 결국은 배우자 이름으로 살 수 있게 이러한 그 악용된 사례를 많이 요즘 나온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뉴스 역시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국세청하고 이러한 그 부동산 거래하는 또 부동산 법인을 통해 가지고 탈루 혐의가 있는 데는 굉장히 유심히 보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의 글입니다. 왜 제가 이 글을 올려놨냐면요. 법인 설립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양도세 소득세 내지 않고 법인세는 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전반에 이렇게 나홀로 법인, 나홀로 부동산 매매법인을 설립하는 이러한 그 공부까지도 같이 깊이 있게 공부하셔서요. 대부분 이 지분경매를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또 오랫동안 공부해서 지분경매를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이러한 그 사업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나홀로 1인 매매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 양도세에서 해방되는 이런 부동산 매매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처음 만들게 되면요, 대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만요, 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보유 기간이 무관하게 다른 소득하고 법인의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10에서 22%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아파트가 비상업용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해도요, 10%만 가산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파트를 팔 경우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낮은 그 퍼센테이지로는 6에서 42%까지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이러한 그 세율을 냅니다. 만약에 1년 미만의 단기로 팔 때는 세율이 40%가 되고요. 특히 조정지역이나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10에서 20% 중과 또 때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 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하는 겁니다. 법인형 매매가 결국은 국토부나 또 국세청에 지금 타켓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을 자금을 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료까지 오늘 올려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유튜브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요, 여기에 자료들이 있으니까 밴드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